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 하이킥 따따따따따. 1등 축하합니다. 서로를 축하해야죠. 우리 같이 만든 1등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네, 같이 만든 1등입니다. 진짜 오정TV가 1등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뉴스 하이킥 1등 소식을 PD님 페북을 통해서 봤어요. 네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축하 엄청난 과일 바구니와 꽃 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 이리나님 네. 저희 그 유튜브에서도 항상 이렇게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좀 들어주세요. 예. 아직 근육이 많이 남아 있으시죠? 저 운동 많이 해가지고요. 오! 네. 우와, 라디오 전체 1위를 진심으로 이야, 축하드립니다. 무겁습니다. 그저 빛, 숨, 희망, 신장식 앵커님께. 이리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네.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전에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지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같이 들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청취율이 많이 나오는 거다. 청취율 1위를 통해서 이 사회 대한민국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맞아요. 의미를 좀 잘 맞아요. 새겨봐라. 찾아가고 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압도적 1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거의 고정이 10개가 넘는데 오. 뉴스 하이킥에 내가 왜 이렇게 애정을 썼는지 모르겠어. 진짜 제일처럼 기쁘고 정말 네, 많은 네.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먼저. 자, 까도 끝이 없는 이동관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양파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양파남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관련된 논란이 하나 있어요. 네. 자, 이분이 보니까 2001년도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19년도에 31억 9천만 원에 매도를 한 서초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99%를 이 후보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1%를 아내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8억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신기한데 이거를 또 이동관 후보자가 갚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간의 증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세무적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 후보자 부부가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에 ELS라는 파생 금융 상품에 각각 수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20년 4천만 원 등 3년간 2억 3천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어요.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후보자 측이 처음에 이제 프라이버시다라고 하면서 투자 금액을 공개하지 않다가 네. 2020년 2월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오늘 쭉 법률 검토를 다 해봤어요. 네네네. 금융실명법, 상증세법 오. 뭐 이런 거 법률 검토를 쭉 다 해봤어요. 네. 근데 법률 검토를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선수다. 아. 보통 꼼꼼히 준비한 게 아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ELS 건부터 쉬운 거니까 그거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5억 5천 이제 얼마인지 우리는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법일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보호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5억 5천 원이라고 왜 했을까? 뭔가 한도가 있는 느낌인데 뭔가 그렇죠. 딱 껴맞춰가지고. 예, 부부간에는 증여세 증여세 한도가 네. 10년간 6억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부부지간에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6억이라는 거죠. 예, 근데 5억 5천에 딱 맞추셨죠. 5억 아. 9천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 만약 그 이상을 하셨다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진짜 5억 5천만 증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다면 6억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10년간 부부지간의 증여 액수를 확인하고 5억 5천을 증여를 하신 거다. 근데 이거는 ELS 파생 상품이 그럼 네. 5억 5천인 거고. 네, 그렇죠. 여기가 네. 이제 한 단락이에요. 네. 자, 5억 5천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금융실명법 내지는 상증세법 위반 여부, 증여세 탈루. 네. 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차명 계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인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관리한 거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부부라서? 사실은 부부라는 측면도 있고 네. 이게 민사와 무슨 행정과 이게 다 갈라지는데 여기에서
뚜렷하게 위법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 정도가 딱 걸립니다. 하나는 부부 재산도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대변인 내지는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네. 근데 이 1% 본인이 홍보수석하고 대변인 할 때 1%를 그 지분을 증여를 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네. 그 1%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십수년이 벌써 지난 거죠. 2009년, 2010년 얘기니까 네. 십수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또. 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뭘 이렇게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군요. 그다음에 이 1%를 부인이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의 지분을 얼마를 더 받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 지분을 가지고 재건축해서 새로 아파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뭐 35억인가 얼마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지분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아직을 못 하겠어요.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크잖아. 액수가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재건축 아파트의 지분을 1%만 준 거. 이것도 10년간 6억 범위 안에 들어와요. 네. 1%이기 때문에 그렇게 6억 이게 이제 5억 5천과 이 1% 지분을 합치면 6억이 넘는지는 모르겠으나 1% 지분만 가지고 네. 6억을 훌쩍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것도 딱 막 이렇게 선에다가 딱 걸쳐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인에게 딱 1% 지분을 재건축 아파트 양도해서 대의원으로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인을 통해서 행사를 했고 증여세를 안 내도 될 만큼의 최소 지분을 그러니까 대의원 자격을 갖추면서도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최소 지분을 부인한테 딱 증여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온갖 꼼수를 다 써가면서 이렇게 다 세금 비껴가고 예. 국민들은 세금 할부로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거 공직자로서 어쨌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결격 사유가 아닌지 예. 이런 부당한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적으로 조금 더 뭐 오늘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가 법률 검토를 한 거라서 조금 더 보긴 해야 됩니다. 네. 다만 만약 부인이 네. 이동관 씨로부터 증여받은 또는 뭐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받다면 이것은 증여 의제가 되긴 합니다. 차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네. 증여로 봤을 때는 네. 여기에 대해서 증여가 아닙니다라고 해명하는 건 이동관 씨가 계속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재산 관계, 부인이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어떤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금융 그 통장에는 얼마가 있고 네. 증권 계좌에는 얼마가 있는지라고 하는 투명하게. 예. 응. 부인의 재산 관계는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밝혀지고 검증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건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또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MB 정부 시절에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굉장히 보수에게 좀 친화적인 언론사인데 여기도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권의 비판적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모아서 관리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 176건을 6건에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효과 있을까 답답한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아니 이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도 조선일보까지 이렇게 되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이동관은 환영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자꾸 공산당 하는데 본인이 김정을도 울고 갈 공산주의의 표본이 아닌가.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조선일보까지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든 그 뭐 정당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다. 들여다보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오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거 있으면은 바로 잡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 자체를 심지어는 전부 다 이게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오피니언,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니까. 근데 그것을 문제 보도라고 성격 규정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하네요. 모니터링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네. 사실 보도를 문제 보도라고 바라보고 있는 인식 자체가 네. 이분들은 그냥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려고 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 있는 것 자체를 보도하는 것도 자체를 문제로 보는구나. 사실 보도 자체를 문제로 보는구나. 네.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일까? 독립성, 중립성, 방통위원회의 네.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일까? 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자, 거죠. 이정문 의원실에서 계속 이제 재직하던 시절에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건 일체를 요구했지만 지금 시스템 오류 등의 핑계로 그것도 제출을 안 이해가 하고 갑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사실은.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 후보자가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는지 명명백백이 밝혀져도 이 후보자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더 거침없이 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갑시다. 가자. 가보자. 네. 예. 자, 3부에서는 축구 전문 기자 김현우의 기자와 함께 잼버리 콘서트, 축구 팬들 무시한 잼버리 콘서트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